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취임 1전을 맞았는데 새누리당의 분위기도 또 어떤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의 평가, 또 2년차 당의 과제 무엇인지 김영우 수석 대변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먼저 오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회동을 갖기로 했죠? 네. 사실 지난 유승민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참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회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 좀 덜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적어도 당청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오늘도 이제 그 현규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우리 당에 왔다 갔죠. 그래서 김무성 당 대표도 예방을 했고 또 저도 만나고 이랬습니다만은 뭔가 좀 활력이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16일 날 만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추가 경정 예산안도 통과시켜야 되고 또 민생 경제 관련 법안도 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런 거 관련해서 얘기가 좀 오고 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얼마 동안 좀 소원했던 당청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 이런 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덕담이 오갈 것으로 좀 기대하시는 분위기인데요. 네. 새누리당이 또 사실은 오늘 새 원내대표와 정책위 위장 또 당직 인선을 마무리했죠. 네네. 인선의 방향, 큰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정책위 의장이 이 단독 후보였기 때문에 추대되는 형식으로 만장일치로 이제 추대가 됐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내년 총선도 승리하고 또 박근혜 정부가 지금 무언가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는 결국 당과 청와대가 좀 힘을 하나로 합쳐야 된다. 예. 정말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올해는 이제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입니다. 전국적인 규모의 선거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좀 합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당의 분열이 아니고 당의 좀 화합으로 가는 모양새를 이제 취했고요. 예. 많은 국민들이 이제 우려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당을 좀 봉합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김무성 대표께서 오늘 또 일부 당직 개편을 했는데 여러 그 최고위원들하고 이제 수기 끝에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직자 인선을 한 것만 봐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당내 화합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탕평 인사가 중요하다. 포용 인사가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인사가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신임 원유철 원내대표 여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됐는데 앞으로의 최대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경제입니다. 경제 지금 이제 굉장히 경기도 침체돼 있고요. 민생이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국회에서 법안을 잘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 당력을 집중해야 되고요. 또 대야 협상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유철 원내대표 또 정책위 의장은 그런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잘 모으고 또 대야 협상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당청 관계도 원활하게 잘 이끌어 가야 되고요. 그러는 데는 또 적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28살 때 전국의 최연소 도의원으로 이제 정치를 시작했는데요. 여태까지 지금 4선입니다만은 많은 부침이 있었어요. 국회의원 선거도 또 여러 번 떨어지기도 했고 또 당선도 됐죠. 그래서 굉장히 내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품이 좋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잘 좀 조정해 나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어제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완전 경선제를 제안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야당의 입장 문제도 있고 또 당내에서도 이른바 주류에서는 그래도 전략공천 이거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당내 의견은 어떻게 모아진 겁니까? 이미 저희가 지난 4월이죠. 4월 10일인가요?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론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그 언급을 보면은
정말 그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 만악의 근원이 잘못된 공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많은 의원들도 그것을 익히 경험으로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제대로 된 공천, 지역 주민이 원하고 국민이 원하는 그런 공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공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공감되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야당한테 오픈 프라이머리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하는데 그 출발점은 공천권 개혁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또 야당이 어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뭐 검토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에 국회 선진화법에 관련해서는 의회 독재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선진화법이 아니라 거의 국회 발목 잡기 법안인데요. 예.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사실은 다수결의 원리 아닙니까? 네. 이 다수가 항상 옳다는 게 아니고 소수의 의견이 존중은 돼야 되지만 그 소수의 의견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법안 처리할 때 불필요한 아니면 정말 상관도 없는 그런 법안을 끼워 넣기 하고 거래하고 이런 것이 정말 다 선진화법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안이라든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딱 어떤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굉장히 뒤늦게 또 다른 법안하고 이렇게 패키지로 뒤늦게 통과가 되다 보니까 그 법안이 추구하는 목적이 제대로 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 선진화법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뭐 국회 선진화법 여당도 야당도 내년 20대 총선에서 과반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 적극적으로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선진화법 개정을 논의하더라도 이것은 일단 20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아마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와 야가 정말 여야 진영 논의를 떠나서 대의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시키고 회복시킨다는 차원에서는 새로운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사실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놓은 상태예요. 네네. 예, 그래서 근데 더 좋은 것은 뭐 헌법재판소에 판결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국회를 정상화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에 대한 개혁 움직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특사 검토를 지시했는데 여당에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희는 시의적절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화합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사면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치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법치주의의 어떤 기본은 지켜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일정 정도의 형기를 마친 그런 사범자에 대해서 이제 사면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국민들께서는 기업인이나 정치인에 대한 사면 이거에 또 관심이 많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원칙은 지켜져야 되고 기업인이나 정치인이 특혜를 받아서는 절대 안 되죠. 하지만 같은 이유로 또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 하나면 좀 사면은 대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번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이번을 계기로 국정 운영이 좀 더 유연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일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